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글로벌 ETF 시장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윤재홍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이제 특징 ETF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개 정도 좀 정리를 했어요. 미국 변동성과 S&P 500, 그리고 미국 반도체, 그리고 미국 해자 보유 대형주, 금강주까지 좀 정리를 했고요. 직전주에 굉장히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가 지난주에 굉장히 급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영상에서 이제 변동성 위아래 좀 과민 반응 보일 수 있지만 좀 굳게 보고 이제 시장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도 좀 길게 보고 가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부분 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 지난주에 이제 미국 시장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표들이 또 시장을 살렸죠. 그 직전주에 좀 지표들이 시장 한번 뒤흔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난주에는 다시금 지표들이 시장을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죠.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뒤이어서 CPI까지 이제 줄줄이 좀 발표가 됐었는데 시장 전망치를 조금 이제 하회를 한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급격하게 부러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안도감을 주는 선에서 물가가 차근하게 좀 내려가고 있구나라는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선에서 이제 좀 빠졌었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 소매 판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쓰고 지출하는 그런 항목들이죠. 이런 소매 판매 지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물가는 점점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소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뒤이어서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그리고 연속 실업 수당 청구 역시도 전망치 대비 낮게 나왔습니다. 실업 청구가 전망치 대비 낮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일자리를 덜 잃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좀 활발하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업 자체도 생각보다는 덜 나오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큰 안도감을 줬다. 그 직전주에 이 시장을 뒤흔들어 놨던 이 스토리가 미국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경기 둔화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는데 지난주 이제 경기 지표들 발표에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라는 부분이 오히려 부각이 됐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선 변동성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변동성 ETP, VXX라는 티커를 가진 ETF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해당 ETF 장기 투자는 절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8월 5일 고점 대비해서 48%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특히나 이런 변동성 자체도 굉장히 큰데다가 이 변동성 선물 특성상 이 롤오버 효과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장기 보유한 과정에서는 이렇게 필연적으로 우하향을 한다. 그래서 장기 보유는 좋지도 않고 지표 삼아 참고만 하자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고점 대비 48%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 굉장히 좀 축소가 됐구나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미국 S&P 500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IVB라는 티커가 가진 ETF, 그리고 유니버스 내에서는 이 SPLG라는 티커를 가진 이 S&P 500 ETF인 SPY의 소액 저보수 버전 ETF가 있어요.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IVB 티커로 좀 다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1월 이후로 최대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그래서 반등을 좀 강하게 했구나라는 부분. 역시나 나스닥 100 ETF인 QQQ나 QQQM 역시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자금도 역시나 좀 강한 유입을 좀 보이고 있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XLG라는 티커를 가진 ETF는 S&P 500 내에서도 또 대형주 대표 50개를 묶어놓은 ETF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자금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거의 10억 달러 가까운 자금이 좀 들어왔었는데 지금 S&P 500이라든가 이런 미국 전반 관련된 ETF에도 좀 자금 유입이 좀 강하게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또 대기업을 또 상위 기업들 묶어놓은 ETF에도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이제 미국 반도체 쪽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반도체 월간 유니버스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 좀 이번에 좀 하락 구간에 좀 더 이제 담아가는 비중을 좀 늘려가는 컨셉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MDD 여기서 MDD라는 것은 최근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나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MDD가 지금 거의 20% 넘게 빠졌다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12%까지 빠르게 좀 축소를 보이고 있어요. 2주 전쯤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MDD가 고점 대비 하락률이 20% 이상 고점 나왔던 게 2011년 이후로만 살펴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막 이렇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횟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시장에서 10%, 20% 하락은 언제든지 좀 있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조정 역시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국가별 반도체 ETF들 굉장히 낙폭을 지금 확 키웠다가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는 좀 다소 예외로 하고요. 지금 미국 반도체 저점 대비 이제 상승률 8월 5일 정도가 되겠죠. 이 저점 대비 상승률을 좀 짚어보면 미국 반도체가 약 16% 정도, 그리고 한국 반도체가 20%, 그리고 대만이 21%, 그리고 일본 반도체 가장 낙폭이 컸던 일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정도 지금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자체는 좀 이제 환 자체가 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주요 국가별로 반도체 ETF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부분 동향도 역시나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 반도체 그리고 미국 반도체 포함해서 미국 대표 대형주 지수 이런 S&P 500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지난주에도 좀 드렸지만 이런 시장 과잉 반응은 좀 늘상 좀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조정에 대해서 크게 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비중을 늘려나갈까 혹은 좀 줄일까라는 관점에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ETF는 이제 미국 해자 보유 대형주예요. 여기서 해자라는 것은 상대 경쟁력, 예를 들어서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혹은 원가 경쟁력이라든가 혹은 무형 자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쟁 기업 대비해서 가지는 상대 우위를 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성 옆에 이제 주변에 둘러싼 이 울 같은 것을 좀 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해자가 깊으면 깊을수록 상대적으로 경쟁이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해자를 보유한 기업들을 묶은 ETF가 또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유니버스 내에서는 이제 월간 유니버스 내에서는 MOAT 무앗이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미국의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해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 해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 공정가치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재차 좀 돌파를 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금 역시도 조금씩 다시 유입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해자 보유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최근에 이 기술주 위주의 시장에서 좀 상대적인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번 하락장에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역시나 또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유니버스 내에서도 좀 선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좀 ETF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금강주예요. 말 그대로 이제 금 캐는 기업들을 묶은 ETF입니다. 유니버스에 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여기 주황색소로 나타나 있는 금 가격이 재차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이제 지정학적 이슈라든가 최근에 들어서는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금 이제 52주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 모습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유니버스에서 가져가고 있는 RING라는 티커를 가진 링, 금반지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링이라는 티커를 가진 이 금강주 ETF 역시도 52주 신고가를 재차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원자재 자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원자재 채굴 관련된 원자재 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된 ETF들 보통 선물로 운영이 됩니다. 금은 좀 예외긴 하지만 선물로 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롤오버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런 채굴이라든가 관련 산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롤오버가 없으면서 이제 배당까지 받을 수가 있죠. 여기 첫 번째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황색 선 대비 이 검정색 선의 움직임이 구간별로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특히나 뭐 금강주라든가 혹은 뭐 원유 채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어떤 이런 광산을 개발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기본적으로 쌓이는 비용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량 자체가 좀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금강주 ETF가 뭐 GDX라든가 혹은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GDXJ라든가 이런 티커들로 또 ETF들이 또 상장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다각화가 좀 많이 되어 있고 좀 운영도 좀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RING
라는 티커를 가진 ETF를 좀 먼저 금강주 ETF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금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지정학적 이슈라든가 이후에 뭐 혹시나 만약에 이런 경기 침체 이슈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부각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금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도 좀 높다 보니까 금강주 ETF 좀 관심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제 RING ETF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특징 ETF들 좀 정리를 다 했고요. 자, 넘어가서 시장 동향들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지표 안도라든가 혹은 지난주 또 금리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 효과로 좀 소폭 하락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월간 유니버스 자료 8월달 자료 내면서 이게 경기 침체 우려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 성장 이런 것도 좀 보자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좀 대형 성장이 좀 상대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주간 자료 내에서 좀 신규 항목이 좀 추가된 게 있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카테고리별 자금 동향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좀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간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148개 카테고리로 이 미국 그리고 한국 이런 이제 글로벌 ETF들을 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8개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최근 4주 기준 자금 유입이 가장 많았던 혹은 유출이 가장 많았던 카테고리들의 최근 10주 동안의 자금 동향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테이블 안에 보시면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숫자들이 있습니다. 숫자들은 자금 규모고요. 그리고 여기 색상은 지금 이제 직전주 대비 자금 유입 규모의 강도를 색상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빨간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자금이 직전주 대비 강하게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억 달러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규모가 1000억인 카테고리에 100억이 들어오는 거랑 전체 규모가 500억인 카테고리에 100억이 들어오는 거랑 느낌은 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색상으로 어느 정도 이 카테고리 전체 대비해서 얼마만큼 강하게 자금이 들어왔구나, 혹은 반대로 얼마만큼 강하게 빠져나왔구나 라는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금 순유입 그리고 순유출이 반드시 주가 등락이랑 바로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의 관심사라든가 이런 것들 좀 반영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역시나 좀 포함을 시켰고요.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자료 내에서 이 국가별로 또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간 자료 내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특징 ETF들 그리고 이제 주간 동향까지 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재홍이었습니다.